구조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이제 본구조물, 교량 자체는 아마 무너질 가능성은 없다. 네. 시민들은 안심할 수가 없다. 심리적인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소통을 좀 하고 더 겁을 먹을 수밖에 없었던 거는 서대문 서대문 고가. 예, 거기 고가가 그 겁이 또 한 번 나는 거예요. 이제 시민들 입장에서는 안전에 대한 이 눈높이는 되게 높거든요. 예. 그럼요. 그렇지만 관리 주체 입장에서는 그 눈높이가 좀 그렇게 높지가 않다는 게 이번에 사건. 네, 우리가 사회가 좀 많이 발전하고 선진국으로 뭐 진입을 하면서 많이 좀 사라진 것 같긴 합니다만 불과 한 20년, 30년 전만 해도 정말 큰 사회적 참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꼭 거론되던 것이 바로 성수대교 얘기가 좀 있었는데 지금 다시 성수대교에 대한 불안감이 좀 커지고 있다고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인지 오늘 요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산업현장교수단의 최명기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안전에 관심 많은 우리 두 기자님도 또 우리 사회부 경험들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사건 네. 사고 현장에 그런데 항상 또 갔었죠. 요것도 아마 중요했던 이슈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좀 하는데 성수대교 뭐 이렇게 올라가는 길 램프라고 그러죠. 여기에서 단차가 이만큼 뭐 9cm 맞나요? 맞습니다. 네, 9cm나 이렇게 발생이 됐다고 그래서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일단 비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9cm면 이게 엄청 큰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있어도 되나? 빨리 이거 뭐 뜯어 고쳐서 아니면 뭘 이렇게 보강 공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건지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실제 이번에 이제 그 사고가 발생했던 데는 네. 교량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량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단단하죠. 네. 콘크리트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네. 교량은 되게 단단한데 이번에 이제 사고가 발생했던 데는 이제 교량에 진입하기 위한 네. 이 진입부 쪽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딱 다리로 들어가는. 네, 램프를 통해서 이제 곡선 구간이 네. 있고 현재 이제 교량 현재 교량 쪽에 진입하기 전 단계 네. 예. 여기를 저희가 이제 진입부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네. 이 구간은 통상적으로 이제 그 흙을 다짐을 해서 이게 이제 생성이 되는 이제 그런 구조들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흙하고 이 본래 교량 이 자체의 어떤 강성 차이가 좀 있는 거죠. 교량은 되게 좀 단단해요. 네. 강성 구조를 갖고 있는 거고 네. 실제 흙을 성토를 해서 다짐을 하는 구간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연약한 이런 연성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흙으로 된 부분은 네. 시간이 좀 지나면서 뭐 비도 맞고 습기 찼다가 또 줄어들었다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이제 조금 낮아질 수도 있는 거군요. 결과적으로는 보게 되면 이제 일반인이 봤을 때는 공사할 때 처음부터 네. 단단하게 여기 실제 침하가 되지 않게끔 하는 게 원칙 아니냐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네. 실제 현실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럴 것 같긴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다짐을 할 때 네. 뭐 100%를 다 다져줄 수는 없습니다. 한 95% 정도. 약간의 5% 정도의 이 어떤 그 다짐에 대해서 이제 침하를 유도를 좀 하고 있는데 네네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장기간 좀 되면서 좀 장기간 침하가 되다 보니까 네. 약간 8.9cm 정도 아. 여기까지 좀 단차가 생겼던 것이죠. 그래서 뭐 자연스럽게 뭐 시간이 지나면서 생긴 현상일 수도 있고 뭐 우리가 지금 이제 눈에 띄었다고 하지만 이제 오래 전부터 이게 좀 진행이 됐다라는 건데 안전상의 문제는 없어요.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예. 크게 이제 이 교량 자체가 무너질 것이냐, 예. 이제 구조적인 문제죠.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구조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이제 본구조물, 교량 자체는 아마 무너질 가능성은 없다. 네. 왜냐하면 그 구간은 상관이 없기 때문에요. 네. 반면에 이제 성수대교 같은 경우는 이제 무너졌던 게 교량 중간에서 무너졌거든요. 네. 이거는 이제 교량 자체가 무너졌던 그렇죠. 거고 아. 이번은 이제 교량은 아니고 교량에 진입하기 위한 이런 어떤 부대 시설들, 네. 이런 진입부 쪽이라서 구조적으로는 문제는 없는데 실제 이제 시민들의 어떤 불안감, 그렇죠. 이 안심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문화 자체에 대해서는 좀 부족했다는 거죠. 랩프 타고 올라가는데 옆에 네. 단차 이만큼 끊어져 있으면은 심리적으로 엄청 그렇죠.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통안전 측면에서 좀 위험하다는 거죠. 예, 예. 주행을 하다 보면은 뭐 턱이 있다 보게 되면 예. 뭐 차량이 한번 탁 하고 튕긴다든지 네. 아니면 핸들이 흔들린다든지 네네네. 그러면서 또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구간에서 실제 차량이 미끌리면서 뭐 방호벽을 친다든지 아니면 밖으로 떨어진다든지 이제 이런 어떤 주행 안성 측면에서 상당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 좀 관심을 좀 더 가져야 되는 필요는 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단차라는 게 저도 이제 뉴스를 통해서만 접해갖고 교량에 뭐 이쪽이랑 서로 이만큼 벌어졌나 생각했더니 그건 아니고 그 연결 부위의 단차가 아니라 그 옆에를 그러네요. 말해서. 그렇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책상이 있으면 책상에 이제 책을 하나 놔뒀다고 가정을 해보시죠. 예.
근데 책상 위에 있는 책은 되게 단단하잖아요. 네. 반면에 책 옆에다가 좀 우리가 이제 주변에서 많이 보는 게 두부 같은 것들, 그럼 두부를 옆에 바로 놔뒀다고 생각을 아. 해보세요. 책 옆에 두부를 놓을 일은 없을 거예요. 적절하지 않은데요. 네, 그런데 이제 좀 이제 예를 들게 강도를 되면 따지자면 하나는 단단한 이제 그런 구간이고 네. 하나는 되게 연약한 구간이잖아요. 네. 그럼 당연히 두부 위쪽에서 차량이 다니게 되게 되면 네. 거기는 밑으로 깔아앉을 수밖에 없는 예. 이런 현상이라는 거죠. 예. 근데 그걸 다시 다른 두부를 얹어가지고 또 다지고 복원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아스파트 자체를 재포장을 하게 되고 이게 이제 계속해서 내려가게 되고 네, 또 네. 꺼지게 되면 다시 또 재포장한다든지 그 작업들은 계속 계속 해야 계속해 되는 왔던 거예요? 것이죠. 그럼 네네. 지금 차량에 갈 때는 단차를 느낄 수는 없어요? 지금 현재는 이 사건이 이제 발생되기 전에는 네.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시민들이 덜컹하네. 그렇죠. 예. 그래서 시민들이 이제 신고를 했겠죠. 예. 왜냐하면 덜컹한다든지 또 옆에 현재 측면을 보니까 현재 이 방호벽 쪽이 현재 이게 약간 뭐 단차가 이제 발생했다든지 네. 빠졌다든지 이것 때문에 이제 시민들께서는 신고를 하셨던 거죠. 아니 근데 이건 좀 성수대교 단차라고 하면 좀 안 되겠다, 그죠? 왜냐면 이제 성수대교라는 거에 대해 우리 트라우마가 좀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성수대교 하면 겁부터 덜컥 나는데 지금 이 단차는 그 단차가 아니네. 그렇죠.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제 이걸 이제 인터뷰를 했을 때 네. 성수대교 이 본 교량에서 이런 어떤 단차가 있었지 네. 않겠나 생각을 했었는데 네.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이제 그게 아니고 진입부여서 네. 이건 구조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성수대교 단차 또는 동작대교 단차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일반 시민들께서는 되게 이제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제 그런 사고였습니다. 다른 이른바 막 말씀해주신 뭐 동작대교도 뭐 8cm 그다음에 또 천호대교 2cm, 영동대교 3cm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다 그럼 그 교량 자체가 아니고 교량으로 진입하는 뭐 램프라든지 이런데 진입로 단차 얘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동작대교가 됐든 뭐 천호대교가 됐든 뭐 2cm, 3cm, 8cm 계속 단차가 발생이 됐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이 진입부 쪽에서 발생이 됐던 거고요. 사실 이런 부분은 한강을 현재 횡단하는 교량 외에 일반 현재 뭐 하천을 통과한다든지 이런 교량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가 있는 이제 그런 내용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냥 다니면 된다는 거죠. 다니면 되는 것보다는 불안한 마음을. 일차적으로는 구조적으로 이 교량이 무너진 건 아니겠지만 네. 실제 주행 안정성 측면에서나 쪽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관리 주체에서는 이제 관리를 해야 된다는 보수해야죠, 거죠. 뭐. 그렇죠. 네. 네. 그렇다고 해서 이게 그러니까 교량의 구조적인 안전 문제가 발생한 건 아닌 네, 거고, 네, 네. 그러니까 그거랑은 이제 굉장히 차원이 다른. 그래서 이제 문제인 것 기본적으로 같아서. 이제 이렇게 네. 보시면 돼요. 실제 구조적으로는 안전할지는 모르겠지만 네. 시민들은 안심할 수가 없다. 네. 예. 왜냐하면 안전과 안심은 좀 틀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심리적인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소통을 좀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시민들의 불안감이 좀 없어졌을 것인데 네, 네,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근데 우리가 또 약간 더 겁을 먹을 수밖에 없었던 거는 지난 2월이었나요? 그 외 저 서대문 서서문 고가인가? 고가. 예, 거기 고가가 단차 발생하고 나서 이제 무너졌었던 걸로 이제 뉴스통에 기억을 해갖고 그 겁이 또 한 번 나는 거예요. 결국은 지금 예. 현재 이제 시민들 입장에서는 안전에 대한 이 눈높이는 되게 높거든요. 그럼요. 그렇지만 관리 주체 입장에서는 그 눈높이가 좀 그렇게 높지가 않다는 게 이번에 사건에서 이제 발생되었던 문제점이고요. 네. 그래서 실제 이 단차에 대해서 특히 서소문고가 단차가 발생이 됐었고 예. 해체하는 중에 이게 이제 무너졌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불안감이 좀 있었던 예. 거고, 예. 그다음에 이제 요즘 되게 많은 사고들이 발생이 됐잖아요. 예. 뭐 땅꺼짐이 됐든, 뭐 터널이 붕괴가 됐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시민들께서는 되게 좀 불안감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네. 성수대교 단차하다 보니까 이거 설마 내가 운전하는 가는 중에 음. 무너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네네. 그런 불안감이 있다는 거를 서울시든 아니면 뭐 국토부든 이런 데 잘 좀 파악을 해서 작은 불안도 이왕이면 없는 게 더 좋으니까 네 그렇게 그리고 이건 뭐 보수하는 게 아주 어렵거나 힘든 일도 아닌 것 같네요, 그죠? 결국은 이제 보수하는 방법은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네. 지금 서울시가 그때 7월 29일이었죠. 그때 이제 전면 통제를 하고 네. 조사를 좀 했었는데요. 이때 조사했던 게 과연 원인을 정확히 파악을 해야 보수 방법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했던 점검이 아마 이제 그 어떤 지표 조사, 그러니까 이제 지질 조사죠. 보링을 해서
흙의 상태를 가지고서 과연 수분은 어느 정도까지 있느냐, 흙의 상태는 어떻게 되느냐, 흙의 다짐도는 어떻게 되느냐를 파악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보수 본관 방법을 이제 수립을 하게 되는데 네. 가장 기본적인 것은 현재 만약에 밑에 하부에 약간의 공극이 있다 그러면 예. 메꿔야 되겠죠. 뭐 이런 것들은 뭐 시멘트 밀크액 같은 것들 이용을 해서 뭐 충진을 해서 그라우팅을 한다든지. 그라우팅이 뭐예요? 그라우팅은 쉽게 이야기해서 이제 주입을 한다 보시면 됩니다. 압력을 이용으로 해서 액을 그 밀어 속에다가 넣어요? 밀어 넣는 거죠. 땅 속에다가. 빈구멍을 메꾼다는 그렇죠. 작업인 네네.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땅 속에 들어가서 시간이 갖게 되면 이제 굳잖아요. 콩쿠르 네. 같이. 뭐 이런 현상에 의해서 이제 땅이 이제 굳어지는 뭐 이런 방법을 쓰든지 아니면 흙이 갖다가 이게 좀 문제가 있다 그러게 되게 되면 흙을 갖다가 이제 제거를 하고 또는 이제 그쪽에 뭐 콘크리트 슬랩을 갖다 타설하는 저희들 말로 이제 어프로치 슬랩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콘크리트 슬랩을 갖다 설치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흙이 이제 무게가 있다 보니까 계속 깔아앉기 때문에 좀 가벼운 이런 재질들이 있어요. 네. 우리가 이제 EPS라고 얘기하는 스티로폴 같은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을 깐다든지 또는 뭐 기포 콘크리트라 해서 공기가 들어있는 콘크리트들 이걸 좀 설치를 해서 흙의 무게를 줄여주는 것이죠. 그럼 깔아앉지 않고 이제 붙기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보게 되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원인 분석이 되고 네. 뭐 보수 보강 방법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절차라면 가지 않겠나 네.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죠. 네. 근데 여기 오늘 다- 메인 주제는 아니지만 한 10년 전인가 그 이제 송파구의 싱크홀 사태가 네. 엄청 심각했었잖아요. 아, 그 석촌 지하차도 뭐 인근에서도 막 싱크홀 겁나 생겨가지고 일산에서도 좀 있었고요. 네, 근데 이제 그때 막 원인으로 지하철 공사하는 거랑 네, 네. 그 롯데월드 타워 짓는 것 때문에 뭐 문제다 했을 때 그 최종 결론은 어떻게 났어요? 최종 결론은 저도 정확히 거기까지 확인은 안 됐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싱크홀 개념과요. 예. 그다음 땅 꺼진 개념을 좀 구분을 좀 해주셔야 돼요. 아. 대부분 언론에서는 싱크홀 표현을 많이 쓰시거든요. 네. 저는 그냥 싱크홀의 그렇죠. 우리말이 땅꺼짐인 줄 알고 예. 같은 근데 이제 말인 줄 알았어요. 싱크홀은 이제 원인 자체가 이제 자연적인 현상. 네. 그러니까 싱크홀은 땅 속이 현재 공동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는 지질 구조들. 네. 그러니까 주로 이제 강원도 같은 데는 석회암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런 석회암 같은 경우는 대부분 동굴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석회암이 현재 물에 의해서 침식이 되면서 이제 공동이 생기는 경우는 이건 싱크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건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네. 반면에 땅 꺼짐은 어떤 그 지질 구조도 좀 있겠지만 이건 인위적인 현상들이에요. 그러니까 싱크홀은 막을 수는 현재 이것은 이제 거의 이제 예측을 해서 막을 수는 있겠지만 실제 이거는 이제 도심지 쪽보다는 주로 이제 산악 지형들 예. 여기서는 싱크홀이 있겠지만 도심지에서는 대부분 인위적인 현상 다시 말해서 뭐 지하수를 펌핑을 갖다가 해서 지하수가 저하가 된다든지 아니면은 뭐 대규모 지하 굴착 공사가 이루어진다든지 뭐 이런 어떤 문제에 의해서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아마 그 당시에 송파 쪽, 뭐 잠실 쪽 네. 이쪽 같은 경우는 거의가 이제 땅 꺼짐인데요. 네. 첫 번째 그 지역의 그 지질 자체가 땅 꺼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지질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송파구가 네네 그렇죠. 연약하군요. 연약한 것보다 모래질 지방이라는 거죠. 모래. 다시 말해 한강변 자체는 다 밑에가 모래잖아요. 매립이라서. 네. 예. 그러니까 한강변 같은 경우는 모래기 때문에 모래는 그 사이사이에 구멍들이 많죠. 공극들이. 그러다 보니까 물이 잘 통해요. 이게. 네. 그래서 물이 통하다가 이 모래를 같이 데꼬서 얘가 다른 데로 흘러가는 거죠. 쓸려나가. 예, 쓸려나가게 되면 네. 이제 공동 현상이 생기면서 네. 위에서 하중이 가해지면서 이제 무너지는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개념이고요. 그래서 일산이라든지 한강변 주변 쪽 이쪽 같은 경우는 거의가 이제 그 지반 자체가 되게 연약하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어떤 그 땅까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강남도 있고요. 그래요? 강남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강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작년에 이제 분석을 한번 해봤거든요. 네. 서울시가 이제 그 땅꺼짐 위험 지도를 공개를 안 해서 네. 실제 이제 만들어봤어요 저희가요. 만들어봤는데 주로 이 땅꺼짐이 발생하는 위치들을 쭉 보니까 네. 기본적으로 지질 상태가 안 좋은데 하천변 쪽, 어떤 한강변 쪽. 그러면서 대규모 굴착 공사가 진행이 됐었던 위치들, 다시 말해서 대규모 건물들이 있었던 위치들. 그러면 실제 건물 자체가 뭐 지하 뭐 5층, 6층 그러면 깊게 파다 보면은 주변에 있는 지하수가 당연히 밑으로 이게 흘러 나오겠죠. 그럼 이거를 이제 펌핑을 해서 밖으로 배출을 시키는 겁니다. 네. 방법 자체가. 그러다 보게 되면 현재 그 지하수가 저하가 되게 되면은 주변에 있던 현재 토사 자체가 쓸려서 나가면서 주변에 인근의 도로 같은 게
이게 공동이 생기는 현상들. 네네네. 그때도 석촌호수 물이 수위가 낮아져가지고 석촌호수 그랬었죠. 석촌호수가 수위가 낮아졌죠. 네. 이제 공사를 하면서 펌핑을 하면서 그 물을 자체를 한강으로 배출하다 보니까 예. 주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공동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지하철 라인들 네. 그러니까 네. 뭐 지하철 라인 같은 경우도 지하 굴착이잖아요. 그럼 이 굴착을 하면서 거기에서 펌핑을 하거든요. 계속해서 그래서 주로 이제 싱크 또는 땅꺼짐 생기는 위치들을 보게 되면 지하철 라인 근처 쪽들, 특히 강남 쪽이라든지 이쪽들 이게 상당히 좀 강합니다. 네. 아니 제가 왜 여쭤봤냐면 네네. 제가 이 싱크홀 터졌을 때 사회부에 있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지하철 공사가 이제 주요 원인으로 지목이 됐고 아. 그래서 그 무슨 실드 공법이라 그러나 네네. 원통으로 막 이렇게 땅 네. 뚫어가지고 네, 메꿔가고 네, 네. 메꿔 이 공법이 문제다. 이거 쓰면 안 된다. 막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일본은 왜 이렇게 지번도 약하고 한데 일본 지하철은 왜 이런 사고가 없나라고 해서 일본 출장을 갔지 뭡니까? 아이고. 그래갖고 도쿄 메트로도 가고 막 해가지고 뭘 좀 알아왔어요? 했는데 거기도 네. 똑같은 공법으로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공법 자체가 문제가 아닌데 네. 지금 한국 지금 이제 정부에서 원인 진단을 약간 잘못하고 있는 아. 건 아닐까? 다른 원인들이 있는데 복합적인 네. 원인들이 있는데 처방을 잘못하면 이제 다음에 또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취재를 하고 와서 이게 아닌데 내가 생각했던 방향은 근데 어쨌든 있는 그대로 당시에 보도는 했었는데 네. 그래서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가 네. 궁금. 취재하러 가서 스시 먹고 왔죠. 아 그때 제가 여담인데 금요일 아침 비행기 타고 왔거든요. 네. 목요일 밤 10시에 국회에서 중계를 막 마치고 아. 네, 이제 집에 가야지 했는데 내일 아침 비행기 타고 도쿄를 가라. 네. 그래서 가서 2박 3일 동안 3시간 자고 2끼 먹었습니다. 에이 거짓말. 아 진짜입니다. 증인들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2박 3일 동안. 일본 공기관들은 우리나라처럼 막 카메라 들이대면 얘기 안 해줘요. 약속 안 잡고 하고 막 마이크 밑으로 들고 갔다가 걸려서 혼나고. 아 그래요? 아니, 지하철 중요한 공사장 질문이 몰래 올라왔는데요. 들어가고. 네. 취재하러 갔다가 가차샵을 들렀다 왔을 거. 아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근데 밥은 안 먹고 잠은 안 자도 가차는 갔을 거라는 가차 이야기가 갔다 있네요. 왔죠? 네. 안 갔는데 제가 TMI 하는 말도 돼요. 네. 숙소를 안 잡고 간 거예요. 아. 그래서 방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러브 호텔에서 잤어요. 아니 교수님 지금 이게 무슨 방송인가 지금 안전 문제 아니, 얘기하는데 그 러브 같이- 호텔이 웬 같이 말이야 간 지금. 저- 저희 VJ와 작가님이 계셨는데 아 셋이다. 예, 했는데 셋이- 방이 없는 거예요. 셋이 가면 또 오해받을 텐데. 아, 근데 비즈니스 호텔 잡으려고 했는데 그때 회사에서 거기 숙박비가 너무 비싸서 안 된대요. 그래서 그 신주쿠에 있는 러브 아. 호텔이 그렇게 생겼는지 정말 처음 알았습니다. 아 좋습니까? 끝입니다. 네, 빨리 교수님한테 이제 집중. 돈키호테 갔다 왔죠. 못 갔어요 진짜. 얼마나 네, 서러웠던지. 네, 그런 일이 있었다. 땅꺼짐이 이렇게 심각한 땅꺼짐이 와중에 심각한데 지금. 하여튼, 네. 휴후. 예. 아마 이번에 이제 비가 많이 왔잖아요. 네. 그럼 비가 오게 되게 되면 그 이후에 땅꺼짐도 발생되는 경향들이 상당히 강합니다. 예. 좀 조심할 필요가 좀 있죠. 네. 아 네. 비가 많이 왔으니까. 네네. 근데 서울은 그렇게 많이 오진 않았잖아요. 예년에 비해서. 그렇죠. 예. 네. 서울은 물론 이제 조심해야 되겠습니다만 비교적 그 덜 반면에 그 경남 쪽, 영남 이쪽이 네. 좀 많이 왔죠. 거제 통영제 이번에 네. 상당히 많이 왔었죠. 네. 그래서 거기에서는 이번에 산사태도 좀 있었던 것 같고 네. 그 피해도 좀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네. 이건 어떻게 미리 예방하거나 어떻게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이렇게 비가 많이 오면. 사실 이제 관리 주체 입장에서는요. 이게 국지성 호우라든지 뭐 이상 기후 구위에 따른 현재 이런 어떤 국지성 호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네. 막을 수는 있죠. 근데 막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예의상 부분들. 그리고 이제 공사에 필요한 공사 기간들. 이게 좀 확보가 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아, 돈과 시간이 결국 필요한 그렇죠. 건데. 예를 들어서 비가 오게 되면은 빗물 자체가 여기 사면 쪽에 침투가 되지 않도록 네. 하기 위해서 빗물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갖다 배출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러려고 보면 비수가 좀 큰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돼야 되는 거고요. 네. 또는 무너졌을 때 무너지지 않도록 이제 보호 조치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보호 공법들 이걸 적용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결국 이제 비용이 수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어떤 재난이라든지 안전에 대해서는 이런 어떤 비용 부분을 좀 현재 수반이 되면서 네. 갈 수 있는 이런 문화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이게 보통 지표면에 비가 많이 오는 거는 그 지표면에 흙들이 좀 쏠려 가거나 뭐 이럴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게 지하수도 많이
토사나 이런 것들 끌고 가기도 해요. 당연히 이제 지하수는 갈 때 혼자 가진 않아요. 항상 토사를 같이 데리고 가거든요, 얘는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지하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물은 흘러가겠지만 네. 그 물 속에는 항상 토사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모래알갱이라든지 네, 또는 네, 토사 네, 같은 것들. 그럼 그 토사가 원래는 땅 속에 존재를 하다가 네. 쓸려가면서 이제 가지 나가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고요. 뭐 땅꺼짐이든. 그리고 역시 이제 그 산사태 같은 경우에도요. 물 자체가 이 경계면이 좀 틀리죠. 땅 속에. 네. 밑에 하부 쪽은 좀 단단한 안반층이 있고요. 그 위에는 토사가 있게 되게 되면 그 사이로 물이 흐르면서 윤활유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에 있는 흙 자체가 예. 타고 밑으로 쭉 내려가는 이런 현재 메커니즘을 갖게 되는 거죠. 자, 예전에 진짜 산사태 이런 거 좀 많았던. 지금은 별로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예전에 산에 이렇게 나무가 없던 곳들이 꽤 많았잖아요. 많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산에서 뭔가 나무들이 물도 좀 물기도 잡아주고 서로 이렇게 좀 꽉 뿌리 같은 게 잡아주는 이런 역할도 좀 할 텐데 네. 그거 없이 그냥 이 민둥산 같은 게 워낙 많아갖고 옛날에 참 산사태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랬었죠. 예. 지금은 뭐 안전 문제가 이렇게 이슈가 되지. 그때는 뭐 산사태는 빨리 이제 달리기 누가 더 빨리 하냐 이제 요 이슈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사고 난 건 아마 아파트 단지 뒤에서 이제 산사태가 나서 피해가 너무 커졌던 것 같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사고들은 마을하고 좀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정말 작은 주택가 있는 데서 산사태가 그동안 많이 났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 그냥 옹벽도 좀 무너진 불운이라고. 거죠? 옹벽 쪽보다는 네. 위쪽에 현재 있는 그 사면이 네. 이제 무너졌던 거죠. 네. 실제 뭐 우면산 산사태 같은 경우는 동일하거든요. 너무 기억나네요. 충격적이었어요. 네. 예. 아. 2011년 예. 7월. 네. 우면산. 네. 저 근처에 당시에 살았었는데 네. 와 저는 아, 전쟁 난 줄 그래요? 알았어요 진짜. 예.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거제에서 발생했던 산사태는요, 거의 네. 우면산 산사태하고 거의 유사하다. 유사해요. 네. 예. 그래서 실제 옹벽이 있게 되는 거고요. 네. 옹벽 위쪽에 있던 사면 자체가 붕괴가 되면서 실제 밑에 지하 1층이라도 2층 여기까지 토사가 밀려오면서 이제 메모리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아파트 창 깨고 그냥 그렇죠. 다 흙더미가 들어왔으니까. 네. 예. 그래서 결국은 가장 좋은 건 어떤 사면이 있다 그러면 실제 그 아파트라든지 주택이 위치하는 위치는 어느 정도 일정하게 좀 거리가 이격돼 있는 위치에 있는 게 가장 좋겠죠. 그런데 이게 이제 뭐 도심에서 땅이 되게 비싸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는 이런 이제 그 사면 절도에 있던 이 위치까지 거의 집을 근접해서 짓죠. 붙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옹벽이 뭐 한 5m, 6m 되는 데도 상당히 많은 상태고요. 네. 사면이 무너진다든지 옹벽이 무너졌을 때는 실제 대형 인명 사고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죠. 근데 여기 거제도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 아파트뿐만 아니고 어쨌든 섬 전체가 이렇게 경사면이 한 네. 70% 된다고 하니까 이런 약간 좀 위험해 보이는 위치 아파트들이 이미 많이 지어져 있잖아요. 네네. 그럼 애초에 근데 그렇게 경사면에 아파트를 짓게 뭐 이렇게 땅도 안전등급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미 지어놓은 바에 봤으니까 그럼 이제 뭐 나무라도 심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벽을 높이거나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아마 이제 산지 같은 경우는 개발 행위를 할 때 네. 이런 배수로라든지 네. 사면이 무너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네. 여러 시스템들이 많이 있어요. 뭐 재 영향 평가라든지 많이 하게 돼 있는데 네네. 실제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 이게 이제 문제예요? 비가 대부분 설계를 할 때는요. 비가 뭐 50년에 한 번 가장 최대치를 기준으로 해서 설계를 한다든지 또는 100년에 한 번씩 가장 최대치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설계를 하게 되는데 비가 갑작스럽게 집중호우가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 거제 같은 경우에도 3시간 동안 300mm 비가 왔거든요. 이건 예상을 못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까지도 이제는 고려를 해서 설계가 좀 돼야 되겠다. 그러면 뭐 3시간에 300mm 비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배출시켜 줄 수 있는 네네네. 이런 배수로들. 또는 물 자체가 침수가 되지 않고 바로 갖다 펌프장으로 가서 펌핑이 되는 이런 시스템들 이걸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결국은 비용과 또 연관이 되다 보니까 네. 그렇게 못 간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또 있을 수가 있다. 그리고 아마 요즘은 이제 이런 안전에 대한 인식도 많고 기준도 좀 까다로워졌는데 뭐 한 20년 전 지은 아파트, 뭐 30년 전에 지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런 까다로운 기준이나 뭐 이런 보강 기술 같은 게 거의 없었던 경우가 많죠. 그렇죠. 기존에는 뭐 실제 이제 배수로 설계다 그러면 뭐 10년에 한 번 왔을 때 이런 기준으로 설계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뭐 300년, 500년 한 번씩 굉장히 많은 비가 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장 문제는 이제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게 맞아. 많이 방어 조치가 될 수가 있는데 기존에 이제 구축이 됐던 아파트들 여기에 대해서는 실제 좀 보강이 이제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어떤 국회 쪽에서 이제 법을 좀 만드는데 네네. 이런 법들이 실제 안전에 대한 법들이 기존의 어떤 시설에 대해서는 이게 예외 조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신축된 아파트에 대해서는 강화된 기준을 쓸 수가 있겠지만 네. 구축에 대한 주택이든 네. 아파트에 대해서는 옛날 기준을 적용을 받다 보니까 계속해서 뭐 침수라든지 또는 이런 네. 산사태 이런 부분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산사태 일어나기 전에 주민들이 무슨 대포 소리 같은 걸 들었다고 하던데 뭐 땅 울림? 뭐 이런 현상이 있긴 있는 거야? 아니면 네. 이거는 뭐 예외적으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겁니까? 실제 이제 뭐 전조 현상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있죠. 뭐 네. 징후라든지 전조 네. 현상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전조 현상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연구가 안 돼 있어요. 반면에 일본은 되게 연구를 많이 하고 네네.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뭐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대포 소리, 네. 소리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구조물이 됐든 산사태가 됐든 어떤 것이든지 기본적으로 소리가 납니다. 먼저 사전에 이상 징후에 대한 소리가 나는데 네. 대포 소리다 그러면 뭐 실제 이제 위에서 산이 내려오면서 밑에 안반하고 이게 이제 그 접촉면 자체에서 뭐 발생되는 이런 소리라든지 뭐 갈라진다거나. 그렇죠. 그다음에 네. 암이 깨진다든지 네. 뭐 이런 소리가 난다든지 또는 뭐 나무가 넘어진다든지 이건 당연히 소리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소리에서 일단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런 대포 소리가 났다 그 이야기는 이미 산사태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그러면 상황 시차가 크지 않겠네요. 그렇죠. 소리가 이런 상황에서는 나면 바로- 골드타임 내에 현재 바로 진입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대피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 15층에 사는데 그 소리 들렸다고 대피하는 게 오히려 더 대피하다가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뭐 저층에 계신 분은 대피를 하셔야 되는 그러니까 거고요. 1, 2층 정도 계신 네, 분들. 그렇죠. 최소 네. 뭐 그 산의 높이라든지 옹벽의 높이를 좀 봐야 되는데 네. 기본적으로 저층 뭐 5층 이하에 계신 분들은 일단 대피를 하셔야 되는데 네. 특히 이제 고층으로 대피를 일단 하셔야 되는 거고요. 고층은 문제는 일단은 뭐 그 사람은 살 수가 있는 네, 거잖아요. 네, 그래서 네. 고층으로 대피를 하셔야 되는 거고 만약에 이제 뭐 단독주택들 이런 주택 같은 경우에는 산사태 방향으로 대피하신 것보다는 다시 말해서 위에서 좀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그렇죠.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이게 산사태 이 자체가 보면 내려오는 속도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신 것보다는 측면으로 옆으로. 외곽으로. 네, 그렇죠. 제가 여가 있으면은 좌측 우측으로 대피를 하는 게 가장 좋죠. 그 범위를 벗어나는 게. 사선으로 뛰어야겠다. 사선으로 뛰어도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안 되는 그러니까 거죠. 무조건 네. 옆으로 가요? 이제 근데 옆으로 가다가 근데 속도 뒤에서 때문에 또 오면 밀리면 어떡해요? 어떡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공간들을 미리 확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전에 이제 대피로라든지 이런 데에서 대해서 대피를 확보를 해야 되는 거고 만약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면 나는 어떻게 대피를 해야 되겠다는 훈련도 돼야 되는데 사실 뭐 그런 대피 훈련 하지 않거든요. 아마 네. 오늘 또 이제 뭐 그것도 사실 산사태 대피는 우리가 네. 지진까지는 요새 가르치더라고요. 네. 근데 그 산사태는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는데. 그래서 어떻게 그런 비상 매뉴얼을 갖다 만들어야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훈련도 해야 되는데 사실 거의 그런 훈련 하고 있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는 좀 약간 위험 지역에 좀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비상 대피로라든지 또는 실제 어떤 훈련도 좀 주기적으로 좀 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선생님 추천은 일단 저층에 있는 분들은 올라가는 게 더 네, 나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밖으로 피할 것 같으면 옆으로 가라. 네. 밑으로 내려가지 네, 말고. 왜냐하면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산사태가 오더라도 유리창 같은 게 깨지겠지만 이게 완전히 무너지진 않거든요. 아파트 무너질 정도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상부 쪽으로 올라가는 게 나았고 대신에 이제 뭐 2층이나 3층 정도 되시는 분들 특히 이제 그 주택들 예. 여기는 기본적으로 쏠려서 이제 매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분들은 밑에 하부 쪽보다는 좌측이나 우측 쪽으로 이렇게 그 범위를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네. 멀리 왔는데 제가 아까 너무 궁금했는데 뭐 네네네. 그 땅꺼짐들이 지금 많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서울시의 지하철 옆에는 다 일단은 위험하다는 거잖아요. 공동화되어 있고. 그럼 이거는 미리 막을 방법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실제 이제 사고가 발생했던 데서는 계속해서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한번 땅꺼짐이 있었던 위치는 추후에 또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 이유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질의 상태가 일단은 현재 그런 지질 상태고요. 그다음에 지하수가 계속해서 펌핑이 된다든지.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지하철 현재 근접돼 있는 위치라든지 또는 대규모 건축물이 있는 위치들 또는 대규모 구착 공사가 진행된 들 여기는 이런 현재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예상을 하시고
약간의 어떤 변형이라든지 뭐 치마가 된다든지 이게 있게 되면 이제 바로 대피를 해주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예방이 요즘 아니라 대피를 우리가 준비해야 네, 되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저희가 이제 IoT 센서라는 것들이 있어요. 사물 인터넷 센서들. 네. 그러면 그걸 설치를 해서 상시 모니터링을 한다든지 예. 지하 수위가 얼마나 떨어졌느냐, 변형은 얼마나 돼 있느냐. 이것들을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다가 어느 순간 좀 위험치에 도달했다 그러면 바로 대피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럼 대피를 하든지 아니면 이게 좀 어느 정도 기준치에 근접한다 그러면 바로 그 위치를 찾아서 보수 보강을 한다든지 네. 뭐 보수 보강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그라우팅? 그라우팅을 한다든지 네. 야객을 주입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제 가야 된다는 거죠. 네네네. 근데 사실 이제 가장 좋은 것은요, 실제 이거예요. 지금 계속 우리의 현재 그 건축이 됐던 건설에서 공법은 물이 나오는 것을 허용을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대형 건축물이 있다 그러면 물이 건물 내에 들어오는 걸 허용을 하고 있고요. 그것을 펌프를 통해서 펌핑을 하는 이런 현재 그 개념으로 설계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갖다가 펌핑을 하다 보면 지하수는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땅끝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예 이 지하수 자체를 원천으로 차단하는 방법. 건물로 들어오지 않게끔 하는 방법이죠. 네. 이건 뭐 방수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네. 건물로 물이 들어오지 않게끔 일단은 하면은 지하수위는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뭐 서울 지하철 같은 경우에도 계속 펌핑을 하는데 예. 그 물 자체가 어마어마해요. 이게 양 왜 자체가. 그렇게 안 지어요? 비용 때문에. 비용 때문에 그렇죠. 배수를 하다 보면은 건물이 배수가. 갖다가 이제 이게 부력에 의해서 건물이 올라온다든지 하게 되면 이걸 막기 위해서 또 뭐 앵카링을 해서 땅과 연결을 한다든지 뭐 방수를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좀 생기기 때문에 기존에는 이제 그런 방법을 썼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 완벽하게 차단하는 방법 이게 가장 좋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공사하는 과정에서 이 어떤 지하수의 배출 양들을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해서 갖다가 현재 주변에 어떤 영향을 갖다가 예측한다든지 네. 이건 전부 다 구조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네. 충분히 방법은 있는데 이제 돈과 시간 네, 얼마나 이제 우리가 자원을 거기다가 투여할 거냐 요 이슈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안전에 대한 거는 우리가 꼭 이렇게 뭔가 사건 터지거나 사고 나고 나서 이제 우리가 뭐 되돌아보고 다시 그렇게 할 걸 이렇게 후회하는데 그러기 전에 조금 더 투자를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이제 들기는 하고요. 우리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아침에 식사는 하고 오셨어요? 저요? 네. 저는 식사는 하고 왔습니다. 그래요. 또 오늘 너무 긴장될 것 같아서요. 잘하셨습니다. 네, 근데 혹시 또 아침 챙겨 드시기가 조금 바쁘거나 뭐 이럴 때도 있잖아요. 네, 이럴 때는 가볍게 미숫가루 하나 정도 이렇게 드시고 나오셔도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미숫가루는 단 거 있고 안 단 거인데 뭐가 더 좋으실까요? 저는 안 단 게 더 나은 것 안 같습니다. 단 게 더 낫습니다. 네. 그런 준비가 무가당이 되어 또 있지요. 있습니다. 네, 네. 피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간편한 김 미숫가루 365 요게는 이제 안 단 거 무가당. 네, 무가당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로 슈가인데 대신 이제 단맛은 좀 있지만 제로 슈가, 설탕은 안 들어간 대체당 같은 거죠. 최고죠. 네. 그게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 에 기본적으로 좀 이렇게 달짝지근한 미숫가루가 있습니다. 네. 세 개 중에 하여튼 안 단 걸로 가신다 이거죠? 네네. 네, 요걸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단 거 가겠습니다. 단 거 갑니다. 제가 다 먹어봤는데 단 게 역시 맛있습니다. 알아요, 맞죠? 네, 설탕 들어가면 맛있습니다. 네, 엄마가 옛날에 해주시던 그 미숫가루 맛. 거기엔 특히 설탕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엄마가 예전에 해주실 때는. 그럼요. 네, 설탕 반 미숫가루 반이었던 것 그렇죠. 같아요. 꿀이라고 네. 말하고 가짜 꿀 넣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우리 최 부장님. 자, 그래서 곡물 중에도 이제 국산 곡물만 11종을 잘 갈아서 만든 고소하고 부드러운 간편 미숫가루, 담백한 전통의 맛. 요것도 물에 타드셔도 맛있지만 우유에 타드시면 또 그렇게 맞습니다. 네, 든든하고 고소합니다. 고소합니다. 네, 우유 괜찮으실까요? 네. 아니 뭐 두유로 좀 해드릴까요? 아니, 우유도 괜찮습니다. 우유 괜찮습니다. 네. 어떻게든 맞춰드리고 싶네요. 네, 커피에까지 섞으면 안 되겠죠? 커피? 가능하죠? 가능합니까? 네, 구수하게 할 수. 취향은 존중합니다만 커피를 섞으면 약간 어렵지 커피 않을까요? 미숫가루에 가능하죠. 아, 그런가요? 네, 커피를 그럼 좀 섞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예. 가겠습니다. 대신 설탕은 안 섞고 네. 우유에 커피 맞나요? 네, 네, 그렇죠. 아, 네. 라떼 숟가루. 네, 네. 라떼 미숫가루로 가겠습니다. 자,
바쁜 일상에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고품질 미숫가루. 또 이거 약간 좀 더 저렴하게 드실 수 있는 팩 버전도 있으니까 저희 영상 아래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미숫가루 골라 드시면 되겠습니다. 커피에 미숫가루 약간 타면 맛있다고 지금 저 증언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네요. 그래요. 네. 미숫 라떼인가 상당히 보네요. 좋아할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그건 생각 못했습니다. 네, 그거 한번 만들어 보라고 할게요. 네, 커피에 탈 수 있는 미숫가루.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저희 장르만 연구소 오늘 장르만 여유도 처음 함께 해주셨는데 어떻게 괜찮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긴장을 했었는데요. 네. 이제 좀 긴장이 풀린 것 같습니다. 이제 풀리시면 어떡할까요? 무식가루 좀 먹었어야 네, 되는데. 그러게요. 미리 좀 드릴 걸. 근데 이거 교수님 이 패드 받침대 네. 이 귀여운 스티커는 네. 누가 붙인 거예요? 저희 딸이 붙여줬습니다. 근데 이 패드의 배경화면은 도대체 뭔가요? 요즘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걸 또 금방 파악을 하셨네요. 네, 아니, 배경화면이 네. 정말 교수님의 취향을 궁금하게 하네요. 이렇게 엄근진한 포스를 풍기시는데 패드 저기 받침대에는 받침대요? 짱구 짱구 스티커가 스티커죠. 네. 예. 너무 귀여워가지고 바탕화면은 또 예쁜 언니 만화가 네, 있어요. 예쁜 네. 언니분이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아니, 제가 오늘 오려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딸이 네. 요즘 신세대에 맞게 가야 된다. 네. 그러면서 이걸 갖다 붙여줬습니다. 오늘 강조된 거예요? 이거 지금 준비하신 거예요? 몰랐으면 그래요? 아쉬웠을 뻔했네. 근데 아버지 사랑이 대단하네요. 아유, 좋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대한민국 산업 현장 교수단의 최명기 교수님 오늘 대단히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안전 위해서 많이 힘 써주시고 저희 또 궁금한 거 있을 때마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저희 장르만 여의도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아침 11시에 다시 찾아뵐 텐데 역시 가시기 전에 좋아요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저희는 내일 아침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